갈게요. 그 1월 한 달 정도는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들어서 이제 줌으로 상담을 좀 하는 걸로. 아마 한 달 내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책 소개 아까 좀 덜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서웨이 8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중고로 구해 보시든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물리교육론 총론인데, 이게 이제 상하인데 원투인데, 원은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투는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투는 개정 전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물리교육론은 이 책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게 이거 5개념 지도. 그래서 이 책은 꼭 사셔야 돼요. 사서 스터디를 무조건 꾸리세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주제 하루에 하나씩은 좀 공부를 계속 하는 걸로. 이번에 그 뭐 사우나 문제 나왔다면서요. 사우나가 뜨겁냐, 온탕이 뜨겁냐라는 그 대표적인 5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뜨거워야 되지만, 네, 사우나가 뜨거워야 되지만, 왜냐면 90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체가 느끼는 뜨거움은 어느 경우가 온탕이다.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연용량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올해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됐죠? 꼭 구입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물리책은 아마 이제 할리데이 0, 그 다음에 뭐 티플러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뭐 벤슨도 있고 되게 많은데, 연습 문제가 제일 많은 책은 할리데이이긴 하거든요. 번역본 기준으로. 할리데이는 뭐 120문제, 150문제씩 있으니까. 근데 그거 다 풀면은 한 4,500문제 정도 돼서 다 풀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옛날에 15년 전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할리데이의 연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이제 0책으로 많이 봤었어요. 0. 그때는 할리데이 0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웨이, 왜 서웨이를 보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안 그런데 최근 한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연습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5년 전에는 할리데이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리데이를 우르 다 봤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교수님들이 이제 할리데이 내봐야 학생들이 다 풀어버리니까 무슨 책으로 내지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서웨이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또 서웨이를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또 서웨이는 안 내더라고요. 서웨이 또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론은 서웨이 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아니면 영책도 괜찮고. 이론은 할리데이는 많이 좀 어려우니까 네, 별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전자기부터. 전자기. 이제 거기 문 좀 닫을까요? 창문? 영훈 씨. 그 나중에 이제 교사 되시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시면은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지실 거거든요. 그때 대학원 가세요. 대학원. 네. 대학원은 이제 서울대 대학원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대 대학원 가셔도 되고, 교원대 대학원 가셔도 되고, 뭐 공주사대 대학원 가셔도 되고, 뭐 그 정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서울대 대학원 1순위로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원대 대학원. 근데 이게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충청도 교사야. 그러면 이제 뭐 공주사대에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기 돈 내고 가도 돼. 휴직하고. 근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서울대대학원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하여튼 또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은 전자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8쪽에 보시면 이 전자기가 어떤 거다라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전기 현상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거는 이제 귀족들이 그 호박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보석이 있는데 이제 그거 장신구로 착용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그 소나무의 소나무의 진액 있죠, 진액. 그게 이제 굳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영화 숙제 적어보세요. 영화 숙제 주라기 공원. 영화 숙제 주라기 공원 꼭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이제 박사님이 그 호박이라고 하는 이제 진액이 굳어서 된 이 되게 좀 약간 말랑하긴 하거든요. 말랑카우
그 사탕인가? 뭐 그것처럼 거기에 이제 모기가 있는데 거기서 DNA 추출해서 이제 공룡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말캉하고 표면이 되게 좀 부드럽진 않아요. 다이아몬드처럼 부드럽진 않고 좀 이제 마찰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옷에 이제 계속 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찰 전기를 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편지 같은 거 쓰는데 종이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기 현상을 처음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야구들 그 결혼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하지 말고 물리 전공자니까 호박 합시다. 호박.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현상은 언제 발견했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철기 문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배 만들 때 철로 만들었거든요. 거북선처럼. 그 이게 마그네시아라는 섬을 지나가는데 자꾸 배가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알고 봤더니 거기에 철광석이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돌덩이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거 이제 부셔서 이제 딱 따로 모으면은 그게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그네시아 섬에서 나와서 이제 그 이름이 유래해서 마그네틱, 뭐 자석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20년에 덴마크의 웨르스텟이 이제 도선의 흐르는 전류가 자침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발견했죠. 그게 정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의 상관성을 최초로 발견한 거다. 요게 이제 우리 중3 때 배웠던 과학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전자기적 상호관계가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실험 노트에는 한 줄의 방정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게 1800년대 중반에 제임스 맥스웰이 패러데이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고 더불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전자기학 이론을 완성을 했죠. 그게 맥스웰 방정식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례대로 이제 전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전기는 이제 그 호박에서 이제 생기는 마찰 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은 한자로 정전기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태틱스가 이제 정력학 힘의 평형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전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흐르면 두 글자로 전류, 그죠? 전류는 뭐가 필요해요? 전원장치,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장치.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죠, 부모님. 뭐 아빠. 그 다음에 그걸 쓰는 사람, 전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쓰는 사람, 저항,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는 거는 축전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적금 들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축전기는 뭘 저장해요? 정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자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코일. 오케이? 네, 그렇게 총 4가지가 그 전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죠. 네,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회로라고 합니다. 회로. 근데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직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 물리는 네모다. 옛날에 스펀지에 한참 유행했는데 네모다. 뭐죠? 대칭성의 약물이다. 그래서 똑같아요. 자기도 이제 정지에 있으면은 정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석이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수준에서는 자기장이 네, 움직인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상수다. 그런 의미예요. 좀 적어보세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상수다.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상수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독립 또는 보존. 그게 정자기의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또 적으세요. 참고 표시하시고 보존, 그 다음에 균일. 보존, 보존대 vs 그 다음에 균일. 보존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물리량이 네, 독립일 때 쓰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균일은 공간에 따라서 물리량이 네, 독립일 때 쓰는 표현이다. 참기쌤 얼굴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26살 같이 보여요? 네, 그죠?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나이를 안 먹지?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나이를 안 먹어요? 시작. 제가 보존제를 먹어서 그래요. 아침마다 보존제 하나씩 막 털어넣어서.
그 보존제가 어떤 의미예요? 방부제 아닌 방부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다이소 가면은 얘도 1,000원, 쟤도 1,000원, 쟤도 1,000원. 뭐라고 돼 있어요? 균일가 1,000원. 균이란 말은 공간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뜻이야. 네. 자, 그럼 이제 뭐 대충 이해됐고, 그럼 이제 정자기가 뭐냐?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네. 자기장이 보존된다. 시간에 따라서 보존된다. 네. 그다음 그걸 연구하는 학문은 이름이 네, 정자기학. 네. 그래서 이거는 마그네토 스태틱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흐르면 두 글자로 전류, 그죠? 그러면 자기가 흐르진 않고 자기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형도선 내부에 원형도선 앞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형도선에 뭐가 유도가 돼요? 그치? 전기장이 유도가 되면서 전류가 흐른다. 시작. 전기장이 유도가 되면서 전류가 흐른다. 한 번 더 시작. 전기장이 유도가 되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걸 뭐라고 해요? 네, 자기가 누구를 전기를 유도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한다. 근데 이제 얘는 재미난 특성이 있어요. 얘는 자석이 진입할 때랑 자석이 빠꾸할 때랑 유도 전류가 방향이 바뀌어요. 시계 반시계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교류라고 그래. 근데 교류는 지 혼자 흐른 건 아니고 이게 교류 전원 장치가 있고 역시나 저항, 그다음에 뭐 축전기, 인덕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뭉뚱그려서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는 기본적으로 입실론 RLC라는 이 4대 천왕들이 만드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전자기가 된 거죠. 이때 그 전기장을 이제 그러니까 그 찾을 수 있는 법칙이 이름이 가우스 법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장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시작 암페어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전기와 자기장 사이의 관계를 찾은 게 패러데이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맥스웰이 갑자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몇 개를 더 찾았어요. 일단은 암페어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그냥 뭐 수학적인 거 쓰지 않을게요. 자기장 기호가 뭐죠? B는 누구의 첫 글자게? 비오 사바르 들어본 적 있어요? 비오 사바르 법칙에서 이제 첫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 처음 만든 사람이 사실은 암페어가 아니고 비오 사바르예요. 그래서 B가 된 거예요. 그래서 B 곱하기 그 다음에 길이. 이거 어떤 길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선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주위에 중학교 때 배웠죠. 자기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동그랗게 되는 요 길을 이제 우리가 암페어 고리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암페어 고리.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테니까 그냥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네. 그거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었냐면은 2파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반지름이 R이면. 그 다음에 는 해서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자기장이 항상 언제 생기냐면은 전류 흐를 때만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길 가다가 전류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전류다 이런 놀라지 말고 주위에 뭐가 있겠구나. 자기장이 만들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항상. 네.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외우냐면은 따라서요.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다. 다시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다. 옛날에 그런 있잖아. 논어에 보면은 아버지 날라가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천은 엄마 아빠죠. 그죠? 근데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법칙은, 네, 전기장.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진짜 뭐 뻗어 나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초딩들이 알아먹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런 걸 개발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영국 런던에서 유행했던 게 초딩들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강연이 되게 유명해요. 네. 그게 이제 영국의 10파운드짜리 지폐인가? 그 뒷면에 있어요. 앞면에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현재 여왕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 뒷면에 패러데이의 크리스마스 그 과학 강연 그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초딩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전기장이 뭔지 자기장이 뭔지 뭐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이제 마치 얘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이제 하나의 비닐봉다리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감자 키우면은 이제 감자 뿌리를 이제 비닐봉다리로 이렇게 감쌌을 때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 감자 뿌리가 봉다리 뚫고 이제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면적을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우변에 이제 Q 뭐 이렇게 나와요. Q가 이제 그 전하량인 거죠. 전하량. 그 다음에 또는 전기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장.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은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가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면. 그래서 요 반지름이 R이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요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다. 시작. 다시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다. 그럼 내년에 이제 물리 원투 가르치는데 뭐 이런 거 만약에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하면은 애들 좋아해요? 아니면 저기 생물지학으로 갈아타요? 갈아타잖아. 그렇게 하면 말고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빵 터진다고. 어제 그러더라고. 야, 쌤 드립 그립도로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대. 자기가. 생각해봐요. 물리 선생님이 인기 많은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수학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은 되게 지저분한데 이걸 더 예쁘게 이제 정리한 게 맥스웰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봤는데 이제 뭐를 봤냐면 패러데이 법칙을 좀 봤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석이 그 뭐야 동그란 회로 도선 이거를 폐회로라고 합니다. 폐회로 닫힌 회로. 여기서 이제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그냥 하면 재미없지. 뭐 자석이라도 하나 보여주고 해야 뭐 그죠? 자, 맞춰봐요. 뭐가 들어올게? 뭐가 들어올게? 자, 봅시다. 어디 있어 자석? 여기 있다. 지금 폐회로는 없는데 폐회로 대신에 마이크 하면 되지. 마이크를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폐회로인 거예요. 여기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생겨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지 말고 전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시작.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어디를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폐회로를 따라서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 폐회로의 길이를 여기다가 똑같이 써줘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왜 생겼어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장이 변한 거예요. 아무래도 자석이 가깝게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자기장이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요. 자기장의 변화가 결국은 전기장을 만들어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보통 쓸 때는 자기장의 변화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뜻이 뭐냐면은 dB over dt라고 해서 그 이제 미방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장의 시간 변화입니다. 뜻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야 이게 뭔가 좀 대칭성이 좀 이제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고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고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전기는 전하, 정자기는 전류. 근데 얘를 보면은 약간 규칙성이 약간 좀 깨진 것 같기도 해요. 전기장이 따라서 전기장이 전하로부터 유도되지만
자기장 변화로부터도 유도가 된다. 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하나 더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딱 핀트가 맞은 것 같은데? 뭐? 자기장이 어떻게? 전기장이 변해도 생기는 것 같아. 자기장이 전기장이 변해도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게 대칭성이 맞지 않나요? 대충?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합니다. 맥스웰이. 근데 이게 봤는데 이거랑 이거는 두 개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두 번 쓰지 말고 한 방에 쓰자 해서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이제 I 그다음에 E 다트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발표를 했어요. 앞에 이제 상수가 더 붙는데 그건 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칭성이 대충 맞아 떨어졌죠. 그죠? 따라하세요.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다. 자기장의 원천은 전류다. 근데 여기 뭐가 추가됐어요? 시작. 전기장의 원천은 자기장의 변화다가 추가됐고, 이게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맥스웰이 만든 거는 자기장의 원천은 전기장의 변화다. 그러니까 얘랑 합쳐가지고, 알겠죠? 얘랑 합쳐가지고 땡땡땡 BL은 I 그 다음에 전기장 변화 이렇게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완벽하게 대칭성이 됐어요. 뭐 하나 조금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하죠. 왜냐면 봐봐요. 자, 요 수식은 여기에 길이가 있고 여기도 길이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요. 전기장 곱하기 길이, 자기장 곱하기 길이. 여기는 전기장 곱하기 면적, 여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빠졌네. 뭐 두뇌 필요 없어요. 눈만 있으면 돼. 자, 봐봐요. 자, 이거는 어차피 얘랑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지울게. 그냥 이거 지우고 얘도 지우고.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할게요. BL은 I 더하기 그러니까 추가할게요. 그러면 자, 뭐 곱하기 뭐 시작. 자기장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폐회로 어떤 이제 닫힌 경로입니다. 얘는 이거 봐요. 뭐예요? 전기장 곱하기 길이. 그럼 이건 대칭성이 맞죠? 다시 시작. 자기장 곱하기 길이. 얘는 전기장 곱하기 길이. 얘는 전기장 곱하기 면적. 얘가 필요해. 이렇게. 는 해서 이제 여기에 뭐가 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맥스웰 방정식 1번. 이게 맥스웰 방정식 2번. 이게 맥스웰 방정식 3번. 얘가 맥스웰 방정식 4번 해서 그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870년대 일이에요. 그리고 1890년대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가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 이제 학부 1학년 때 교수님한테 상담을 청해요. 교수님, 저 물리하고 싶어요. 에헤이, 야, 소문 못 들으냐? 맥스웰이 전자기 완성했어. 욕하고 뉴턴이 살아생전에 완성했었고 이제 더 이상 물리는 할 게 없어. 다 완성됐어. 다른 거 이제 몇 개 이제 실험만 더 보충하면 돼. 또 그냥 법대나 가. 법학 전공해. 예, 교수님. 이씨, 꼰대. 난 그래도 물리가 좋은데. 일기장에 쓴 거야. 난 그래도 물리가 좋다. 그래서 물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흑체 복사 그 이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보니까 따라서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더 해봤어. 더 해봤는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 파동 방정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파동 방정식? 그게 뭐냐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원래 뭐로 두 개로 돼 있어요? 매질이 단지동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중속도로 쭉 가잖아요. 그게 이제 파동의 구조란 말이에요. 따라서 파동의 본질은 매질의 단지동과 파동 에너지의 중속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파동 함수예요. 파동 함수고. 그 다음에 파동 함수는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예요. 따라서 시작.
미분 방정식의 해예요. 미방 특강 들으면은 제가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파동에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틀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맥스웰이 그냥 이제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본 거예요. 했는데 뭘 찾았냐면은 전기장의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동 방정식이 y는 ax라고 합시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전기장도 ax 이런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은 거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전기장은 단순히 아까 이제 초딩들한테 강연할 때처럼 전기장은 이렇게 생겨서 이게 아니고 누구처럼 파동처럼 실제로 막 이렇게 뻗어나간다 라는 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진 않았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파동처럼 뻗어나가는 게 관찰될 거야 라고 이제 예언하고 죽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누군가 발견해요. 그게 헤르츠예요. 헤르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은 따라서요. 전기장이 파동처럼 행동한다. 네, 그거예요. 우리가 맥스웰 캔커피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캔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전기장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이 파동처럼 행동하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전기파. 물리는 네모다. 그럼 또 생각한 거예요. 혹시 설마 자기장도? 그래서 세봤는데 자기장도 이런 형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왔다고. 그럼 뭐라고 이제 또 논문 썼겠어요? 자기장도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쓴 거지. 따라서요. 자기장도 파동처럼 거동한다. 보통 이제 거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뭐 그러잖아.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얘는 이제 거동이 이렇게 쌓인 형태인 거지.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 자기파라고 부르자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은 사실은 재미없는데 뭘 찾았냐면은 전기파, 자기파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걸 찾은 거예요. 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전자기파라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파동이 움직이니까 얘는 이제 역학적으로 뭘 갖냐면은 전파 속도를 가져요. 전파 속도. 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다고. 근데 이제 전자기파도 이게 결국은 이 파동 방정식을 가지니까 여기도 그 전파 속도가 얼마인지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파 속도를 찾았어. 그 얼마 나왔냐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스크 나온 거예요. 갑자기 무릎을 탁 친 거지. 와, 대박. 뭐죠? 빛의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설마 빛의 본질이 전자기파? 라고 논문을 쓴 거지.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 난 거야. 네가 뭔데 창세기를 건드냐 뭐 이렇게. 그래서 주분했는데 어쨌든 예, 헤르츠가 이걸 이제 검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빛의 본질은 전자기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전자기학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배우면은 그 다음 챕터가 뭐냐? 네, 빛의 간섭이에요. 왜 빛의 간섭으로 넘어간지 알겠어요? 빛의 본질이 뭐니까?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배우면 그 다음 챕터는 빛의 간섭, 그 다음이 빛의 회절, 그 다음에 현대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래서 크게 챕터는 몇 개냐? 챕터는 크게 4개다, 4개. 4개. 알겠죠? 4개. 4개고. 그 다음에 자지구레하게 따지면은 따라서요. 정전기약, 직류회로, 정자기약, 전자기유도, 교류회로, 전자기파 해서 6개 단원을 배워요. 됐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전기학의 3분의 2 정도를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전하. 전하는 똑같은 말이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전하는 뭐냐? 이게 내년에 애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전기의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전기의 학문적인 표현.
자, 얘는 뭐 양전화, 음전화가 있는데 양전화, 음전화 처음 만든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라고 돼 있어요. 출처놓으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쪽에 도체와 절연체라고 돼 있어요.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도체는 뭐가 되게 많다. 그치, 자유전자가 되게 많다. 자유전자가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게 너무 미미하니까 의미가 없다. 뭐 그런 거고. 자, 부도체 영어로 뭐죠? 도체 영어로 뭐예요? 도체. 컨덕터. 알죠? 컨덕터. 그래서 도체 이거 어떻게 쓸까? 도체 컨덕터. 그 다음에 부도체. 얘는 넌 컨덕터. 그 다음에 부도체랑 똑같은 말이 절연체. 네, 똑같은 말이 절연체.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인슐레이터. 잠깐, 2R이야 5R이야 모르겠네. 찾아보세요. 2R 5R 항상 헷갈려. 티처는 아는데. 그다음 또 똑같은 말이 유전체. 다이 일렉트릭. 다이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you die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반지름이 영어로 뭐예요? 반지름. 자, 토익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영어 선생님이야. 맞죠? 자, 반지름이 영어로 뭐예요? radius. 그러면 이제 이거의 형용사 radial. 이거는 반지름에 또는 뭐 지름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지름은 다이어미터. 그래서 요 다이가 우리 이제 뭐 두 개라는 단어도 접두어로도 쓰지만 꽤 뚫는다, 가로지른다, 뭐 그런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유전체라는 말이 뭐냐면은 전기장이 내부에 존재해, 이런 의미예요. 전기장이 내부에 존재해 라는 의미고. 그러면 도체는 내부에 전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차폐된다라고 하죠. 근데 한자로 왜 유전체냐? 일본 애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게 보니까 이 유전체라는 놈은 이 전기장을 유혹한 놈이야, 내부에. 일본 애들이 보니까. 하여튼 되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체는 내부에 전기장이 없어. 유도되지 않아. 지워져. 그래서 이제 얘는 되게 좀 스님 같은 애구나. 자기 내부에 뭔가 좀 악한 생각이 들면 스스로 지우는 애구나 라고 상상을 했나봐. 그에 반해서 유전체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실천하는 아주 악당 같은 놈이야. 그래서 얘는 내부의 전기장을 유혹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유자가 유혹할 때 유자예요. 꼬실 유자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내부에 유혹한다, 또는 전기장이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가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단원의 내용들을 공부해보자. 이 파트는 소위 정전기학이라고 부르는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전기학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표 수식이 이거라는 거고, 그럼 공식이 이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한 200개 정도 돼요. 2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외우고 이제 구조를 한번 보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따라서요. 힘. 뭐의 첫 글자예요? 폴스. 그 다음에 따라서요. 장. 장이 영어로 뭐예요? 필드. 근데 얘는 전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인 거지. 그래서 E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힘, 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요. 포텐셜 에너지. 다시 포텐셜 에너지.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요?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을 하죠. 이건 직역이에요, 의역이에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위치 에너지 공식 원래 MJC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원래는 직역을 하면은 잠재된 에너지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 Electric Potential Energy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이제 물리 원투로 나오죠. 그죠? 기호는 U를 쓰든가, 뭐 아니면은 PE, Potential Energy라고 쓰든가, 마음껏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 보통 전공책에서는 뭐 V라고도 많이 쓰는데, 네,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힘장 에너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거는 이제 좀 거시기한데 Electric Potential이라고 불러요. 방금 제가 거시기하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이름 붙여주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쟤는 뚜렷하게 뭐 이거야 라고 느낌이 잘 안 오는 애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를 에너지라는 말을 빼고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낳으면은 뭐 말숙이 뜻이 뭐예요? 그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예요? 막내인 여자, 막내인 딸, 그게 말숙이. 그런 게 뭐 있지? 일남이 오징어 게임의 일남이는 뭐예요? 아들이 하나인 거야. 네. 뭐 그런 의미가 있듯이 얘도 뭐 하지? 그래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짓자. 뭐 대충 이제 지은 이름인 거야. 그러면 이제 직역하면 뭐예요? 전기 포텐셜 또는 전기 잠재, 의역해서 전기 위치. 근데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 그죠? 전이. 그죠? 그래서 비읍, 기억 뭐 이런 거. 반박 불가 이런 거. 다 알죠? 몰라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라고 부르는데, 전이라고 하든가, 뭐 제가 수업 때는 전기 위치라고 하든가, 아니면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정전기학의 구조는 따라서 힘, 장, 에너지, 포텐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자, 그럼 아까 이제 그 전하의 종류라고 하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네, 그 이제 물체를 정기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배웠어요. 그 두 개가, 첫 번째가 도체,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전체. 왜냐면 이게 이제 좀 더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잖아. 그죠? 뭐 지하철에서, 야, 오늘 부도체 특관 틀렸어. 그러면 쪽팔리잖아. 야, 오늘 유전체 특관 틀렸어.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도체, 유전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힘, 장, 에너지, 포텐셜. 근데 다루는 대상은 누구예요? 도체, 유전체. 그래서 첫 번째, 도체의 힘장, 에너지, 포텐셜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유전체의 힘장, 에너지, 포텐셜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전기 쌍극자의 힘장, 에너지, 포텐셜을 배울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끝나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뭐부터 배우겠다? 전기력을 일단 배우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도체, 부도체라는 실제 자연계의 현상을 다루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연계 없이 그냥 하나의 모델링을 해서 다루는 게 편해요? 모델링을 해서 다루는 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상의 전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상의 전하. 그래서 전하 한 마리 혼자 있어. 그러면 걔는 점전하라고 불러요. 따라서 포인트 차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게 일렬로 줄을 쫙 세워. 그거를 우리가 선전하라고 그래. 그리고 운동장에 넓게 쫙 이렇게 줄을 세워. 그거를 면전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을 주먹밥처럼 이렇게 모아. 그거를 구전하라고 그래요. 따라서 점선명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디멘전 차원으로 점전하는 0차원, 선전하는 1차원, 면전하는 2차원, 구전하는 3차원. 이렇게. 얘네들의 힘장 에너지 포텐셜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전체 구조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힘장 에너지 포텐셜을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알고 따라오시고. 그래서 누구는 힘장 에너지가 표현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뭘 배우느냐? 얘네들의 힘을 배울 거예요. 이름은 일렉트릭 폴스. 근데 일렉트릭 폴스를 하려면은 뭐부터 가야 되냐면은 쿨롱 법칙을 이제 바로 배우시면 안 되고 만유인력 법칙부터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 네. 자, 조선의 건국이 언제예요? 1392년. 조선의 건국. 이성계가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592년이 임진왜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죠. 그러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 1492년에 뭐가 일어났냐? 그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었어요. 한글 창제가 1443년인가요? 그때쯤이니까 대충 1490이면은 태정, 태세, 문단세 뭐 그쯤 뭐 단종 뭐 그때겠다. 그죠? 요 사육신 공원에 누가 있어요? 사육신들이 있잖아요. 성삼문, 김문기? 아, 진짜? 아, 이름이 김문기구나. 아, 네. 하여튼 그러게 있어요. 아, 작년 직강생 중에 김문기라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1687년. 이때가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프린키피아. 정식 명칭은 프린키피아는 아니고 프린키피아가 이거는 이제 라틴어고요. 원래 이제 영어는 프린스플, 법칙. 그래서 뭐 자연 철학계, 뭐 수학적 법칙, 뭐 그게 원래 정식 명칭이에요. 그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총 3권인데, 그래서 제가 원본을 살라고 했는데 감히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그때 초판이 지금 한 20권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가 이제 그 대형 뭐 박물관인가 어딘가 하는 거 뭐 몇 군데 있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고 1700년대에 2판이 나왔나? 근데 그건 또 팔더라고. 봤는데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비싸구나. 아,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스 24시에서 이제 주문하면 오는 줄 알았지. 안 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뉴턴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은 FMA는 이제 알았어요. 네, 뭐를 가했더니 누구한테 뭐 질점이라 그래요, 보통. 한국말로, 영어로, 그 한자로 질점, 포인트 파티클. 그래서 질량이 얼마인 M인 녀석한테 뭐를 가했더니 F를 가했더니 뭐가 생기더라? 가속도가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그럼 좋아. 달은 저게 왜 원운동하지? 달은 왜 운동을 왜 하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궁금할까요? 달이 원운동 하든 뭐 타원 운동을 하든 뭐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든 왜 궁금해요? 그냥 이제 소원만 빌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옥토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달이 왜 돌까? 달이 왜 돌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아이디어를 주지도 않고 뭐 성경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달이 원운동을 하는데 이유는 지구한테 당기는 힘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얘가 원운동을 해. 근데 너무 생뚱맞잖아. 아니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왜 돌지?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은 수평투사를 생각을 했어요. 수평투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옆으로 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땅에 닿는 게 싫어. 나는 막 서장훈이야.
막 그 지저분한 거 되게 싫어. 막 땅에 닿는 거 아우 싫어. 나는 막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이렇게 네?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깎아 이만큼. 어떻게 돼요? 땅이 떨어져요? 그냥 닿진 않아요. 닿진 않고 계속 오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깎아. 이렇게.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돌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 이거를 계속 확장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과를 수평 투사를 시키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제 땅을 계속 깎았을 때처럼 얘가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럼 지구에서 보면 이게 궤적이 뭐예요? 포물선 궤적이에요? 원 궤적이에요? 원 궤적인 거지. 무릎을 탁 친 거야. 아, 이렇게 원운동이 가능하구나 생각한 거지. 이게 달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서요, 사과는 매 순간 지구를 향해 낙하한다. 다시 한 번 더. 사과는 지구를 향해 매 순간 낙하한다. 그러면 달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수평투사인 거야, 얘도. 근데 마치 우리가 땅을 계속 깎았던 것처럼 그 깎은 이제 땅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달이 가는 거 아니냐.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아이디어 죽이죠. 그래서 달이 원운동한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는 뭐라고 돼 있냐? 네, 지구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그래 라고 책을 씁니다. 물론 이제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면 얘는 자기가 뭔가 이제 적으면은 누군가 이제 자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그런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되게 좀 이렇게 잘 안 믿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20년 정도 설득을 했대요. 야, 발표하자. 이제 환갑이 다 됐어. 야, 이제는 해야 되겠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된 게 이제 프린키파치인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네, 지구한테 이제 인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를 적용해도 돼요? 달도 뉴턴 2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교황청에서 바로 이제 이메일이 옵니다. 야, 죽을래? 하늘은 건들지 마.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하느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 주제에 함부로 하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죠. 더워요? 이거 창문 잠깐만 좀 열까요?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이 굉장히 기분 좋았던 거는, 따라서요, 천상에서의 법칙이 지상의 법칙을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은 이게 뭐 천상의 것은 고귀하고 지상의 것은 뭐 보잘것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즉 햇님, 달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도 소중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시민혁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한 이유는 뭐냐면 뉴턴의 이제 계몽주의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작은 누구다? 뉴턴이에요. 우리 누굴 배우고 있어요? 뉴턴을 배우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뉴스에서 민주주의를 떠들면 안 돼. 누구만 떠들 수 있어요? 우리야. 우리는 항상 뭘 배우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라이드는 치킨이고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돼요.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는 거지. 그래? 식 세워보자. 첫 번째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R제곱이 먼저 나온 게 아니지. 처음에는 그냥 힘이라고 썼어요. 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A를 쓰는데 원운동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을 찾았어요. 그때 벌써. 그래서 이거 R분의 V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케플러 3법칙이 벌써 이제 발표가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은 아시는 분? 주기의 제곱은 네,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 이게 케플러 3법칙.
그래서 이거를 C 이렇게 쓰자. 네. 그러면은 자 M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속력은 그렇죠. 이게 속력은 원래 우리 그 6학년 때 배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죠? 그래서 거리는 한 바퀴 도는 거리, 그러니까 2πr. 속력은 그냥 한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1식이고, 이게 2식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2식을 1식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F.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자 t 제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CR 3승으로 바뀌었죠. CR 3승. 그 다음에 요게 R 제곱이랑 R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뭐가 남아요? R은 어떻게 돼요? R 제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뉴턴 2법칙이랑 케플러 3법칙에서 이제 만유인력의 계략적인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더 고민한 거야. 그래? 근데 어차피 이게 어차피 다 힘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땡기면 결국은 이제 나도 똑같이 힘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장 벌써 생각해 보면은 그냥 러프하게 달이 이렇게 돈다고 봐도 되지만 달이 있고 지구가 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지구의 운동 방정식은 얘랑 똑같은 형태일 거니까 상수 쓰고 R 제곱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달의 질량이 왔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원운동 하는 달의 질량이 왔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도니까 그래? 지구의 질량이 와도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두 힘이 어차피 같지 않냐. 같으려면은 뭐라고 일반화하면 되느냐. 땡땡땡. F는 R 제곱분의 달, 지구, 그 다음에 만유인력 상수 G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1687년에 발표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기출 문제. 사진 찍으세요. 요 화면 안 잘리게 잘 잡아주시고. 김유빈 씨 화면에 이름 나오네요.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상담 전화 드릴게요. 네. 그냥 뭐 창민 쌤이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학원 이렇게 저장하지 말고. 물리는 네모다.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되게 좀 감기가 심했나 보지 뭐. 그래서 그 쿨롱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애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따라서 전기량, 전하량, 기호는 이제 Q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대빵이잖아요. 얘는 이제 소스 차지. 문 좀 닫읍시다. 춥다. 따라서 소스 차지. 원천 전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힘 받고 있는 똘만이죠. 따라서 테스트 차지. 시험 전하. 그러면은 이제 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물리는 네모다. 그럼 일단은 이제 쟤는 R제곱의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R제곱의 반비례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버스 스퀘어 로우라고 그래요. 따라서 역제곱 법칙. 그러면 이제 전기력도 뭐일 것이다? 역제곱 법칙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에 봤더니 누가 붙어 있어요? 네, 두 물체에 이제 물리량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분자에 보니까. 그래서 지구는 이제 당기는 대빵이죠. 그래서 얘는 소스 매스. 그래서 원천 질량 시작. 또는 이제 소스 파티클에서 원천 입자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힘을 받는 똘마니니까 얘는 테스트 매스. 아니면 뭐 테스트 파티클. 그래서 뭐 시험 입자 이렇게. 그래서 이 만유려고 봤더니 분자에 누가 있냐면은 소스의 물리량하고 테스트의 물리량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력도 쿨롱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그러면은 원천 전하의 물리량과 네, 시험 전하의 물리량 두 개가 붙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뭐 붙여주면 돼요? 비례상수. 그래서 뭐 붙이지? 내 이름 붙여야지. 쿨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는 게 이제 거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1785년이죠. 그러니까 프린키피아 발표되고 나서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785년이면은 정조구나.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왕일 때겠네. 그죠?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네. 이서진하고 한지민하고 이렇게 났던 그 드라마.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실험했어요. 실험은 어렵진 않고 뭐 그냥 대충 이런 실험이에요. 일단은 만율력 실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율력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증명했냐면은 캐번디시가 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캐번디시가 이제 뭐 실험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아주 얇은 이제 명주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질량 M, 이게 스몰 M, 그 다음에 뭐 대충 이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막대기로 이제 질량 M인 애를 이제 들이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힘을 받겠죠. 이게 지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구나.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라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질량 M인 막대기를 이렇게 들이대요. 그럼 이제 만율력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아령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그럼 무한히 돌까요? 돌다가 멈출까요? 멈춰요. 뭐 때문에? 실의 비틀림 탄성 때문에. 선생님 비틀림 탄성이 뭐예요? 별건 아니고 이 모든 줄은 비틀었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봐봐요. 지금 얘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얘가. 근데 얘를 제가 감아요. 이렇게. 감아서 손 떼면 어떻게 되게? 그렇지. 다시 돌아요. 이렇게. 이거를 비틀림 탄성이라고 그래. 돌았죠? 그리고 다시 또 돌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돌죠. 그래서 이상적이라면 이게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틀림 탄성 때문에 이게 돌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역제곱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캐번디시의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알려졌기 때문에 쿨롱이 똑같은 실험을 한 거야. 했더니 맞더라. 그래서 찬민쌤이 1년 내도록 얘기했던 물리는 네모다. 대칭성의 학문이다. 그걸 이제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쿨롱인 거지. 그 다음에 만율력 상수는 얼마죠? 6.67 곱하기 10-11승인 거 그죠? 쿨롱 상수는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의 9승. 단위 어떻게 돼? 단위 어떻게 찾아요? 다 넘기면 되지 좌변으로. 그러면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은 미터 제곱. 그 다음에 QQ는 쿨롱 제곱. 알죠? 자, 철수가 이만큼의 힘을 줬어요. 이거 읽어봐요. 5뉴턴. 이거 5N이라고 하시면 안 돼. 5N
안 돼? 그 다음에 자 철수가 이만큼의 일을 했어. 이거 봐요. 10줄. 그죠? 10j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철수가 감전이 조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감전됐대. 뭐라고 이거야? 2쿨롱 이렇게 읽으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보이그룹이죠.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SS501 안 돼요. 저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창민쌤 이렇게. 아니 뭐 형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K가 뭐가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K로 나왔던 적도 있고 입실론 제로로 나왔던 적도 있고. 입실론 제로 이름이 진공의 유전율. 얼마예요? 8.8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럼 쌤 유전율이 뭔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잘 띄느냐라는 거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 뭐지? 책받침 이렇게 막 이제 겨드랑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짝꿍 코에 대면 짝꿍 기절하죠, 그죠? 좀 씻고 다녀라 뭐 이래서 그죠? 근데 이제 코에 대지 말고 머리카락에 대면 머리가 이제 붕 떠오르죠. 그 왜 그래요? 전기를 띄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기를 잘 띄면 이제 유전율이 큰 거예요. 네. 방금 했던 얘기는 조금 달라요. 방금 했던 얘기는 이제 마찰 전기 얘기고,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별표 4번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 포지션 중첩이라고 합니다. 1 더하기 2등 뭐 대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대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원하는 거는 1 더하기 1은 2. 이거를 중첩의 원리라고 그래요. 왜냐면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럼 그게 행복이 2배가 돼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막상,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면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물리학에서는 다 전제 조건이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걸로.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자, 라지 M이 있고 라지 M1, 라지 M2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스몰 M이 받는 이제 힘이 얼마냐? 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찾냐면은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얘가 주는 힘 하나 F1 그리고 얘가 주는 힘 하나 F2 그거를 두 개를 더해. 무슨 법으로? 평행 사변형법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면은 이거를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중첩의 원리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런 게 뭐 있어요? 그런 게 이거지 이거 수평투사. 네, X축으로 무슨 운동이에요? 자, 크게 따라서요. 2차원 운동은 X축, Y축 나누어서 분석한다. 또는 2차원 운동은 성분별로 분석한다. 나중에 뭐 이제 심화 가서 비관성 좌표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R, 세타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X, Y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도 어디로 잡냐면은 따라서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시작.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한 번 더 시작.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물론 이제 그 실제 전공책은 Y축이 위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냥 이제 물리 원투 수준에서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그러면은 얘는 X축으로 무슨 운동이에요? 등, 속 운동이에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X축으로는 주장창 무슨 공식 쓰면 돼? 거, 속, 시. 우리 6학년 때 배웠던 거. 어려운 거 절대 안 합니다. 6학년부터 빌드업 하는 거예요. 다시 거, 속, 시. 이렇게. 그죠? Y축은요. 자유, 낙하. 정확하게 운동의 종류는 등, 가속도. 1대 쓰는 공식은 등, 가속도, 공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거를 역시나 중첩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합치면 이제 궤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X축으로는 일정하게 이렇게 갈 거고 Y축으로는 점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럼 실제 궤적은 이거의 교점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뭐예요? 중첩을 이제 역으로 푸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영미권에서는 아래 참자를 쓸 때 목적어 주어 순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때, 표기할 때, 철수가 자동차를 밉니다 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서책은 반대로 자동차가 철수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철수가 차를 민다. 주어 목적어 또는 주체, 얘는 객체, 그렇게 쓸 거다. 자, 5번 국껍질 정리. 그 다음 페이지. 자, 쉘 시어렘이라고 합니다. 네, 의 정기력을 구할 때 점전화가 아닌 경우에 매우 유용한 정리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2번 균일하게 대전된 국껍질은 껍질 바깥에 대전 입자가 존재할 경우에 마치 그 껍질에 모든 전하가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대전 입자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쿨롱이랑 그 다음에 뉴턴이랑 찾은 거는 뭐냐면 둘 다 점일 때의 힘 공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몇 차원으로 배우냐? 0차, 1차, 2차, 3차 배우죠. 차례대로 점, 선, 면, 구를 배우죠. 따라서 점, 선, 면, 구. 0차, 1차, 2차, 3차. 근데 우리가 배웠던 만율력 법칙이랑 그 다음에 쿨롱 법칙은 둘 다 뭐만 다룬다? 점전하끼리의 힘인 거예요. 근데 우리 궁금하잖아. 이렇게 막대기랑 점이랑 만율력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로 풀려면 적분을 때려야 돼. 근데 이제 그 적분 때리는 건 나중에 심화 가서 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적분 안 때리고 풀 수 있는 방법. 언제냐? 구껍데기. 자, 우리 주변에 구껍데기 뭐 있어요? 탁구공 있잖아, 탁구공. 그래서 탁구공은 이제 1,000원짜리 한 개를 사. 그런 다음에 내년에 수업할 때 필통에다가 넣어 다녀. 그래서 만약에 뭐 탄성력 한다. 그럼 용수철 꺼내가지고 애들 보여줘. 얘들아, 이거 용수철이잖아. 이렇게. 그럼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를 왜 안 하냐고, 교사들이. 이거 얼마나 어렵다고. 그죠? 그럼 탁구공 하나 꺼내가지고 탁구공 탁탁 튕기면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 할 거 아니야. 자다가 일어날 거 아니야. 깨우지 마요. 뭐하러 깨워요? 탁구공 소리 들려줘. 뭐지? 이런단 말이야. 그죠? 이게 탁구공이야. 그죠? 질량의 의미야. 얘가 사실은 쉘, 구껍데기, 그죠? 근데 여기서 중심에서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에 질점이 있어. 이게 만율력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따라서 구껍질은 아주 작은 질점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건 나중에 심화가 살 건데 요걸 DM이라고 써요, 보통. 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다는 의미죠. 그죠? 보통 이제 미소 질량이라고 읽는데 얘가 받는 힘을 다 써요. 이게 S라고 하면은 S제곱분의 G, 그 다음에 DM, M 해서 적분을 때려요. 나중에 심화가 삽니다. 적분하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반어법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 구껍질한테 받는 힘은 마치 얘가 뭐인 거랑 똑같아요. 이 그림이. 그치? 질점 두 개끼리 받는 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껍질 정리다 그래. 그래서 구껍질을 뭘로 봐도 된다? 그치? 그 한가운데 원점에 그냥 질점이 있는 걸로 봐도 된다. 그래서 모든 구껍질은 저거를 있는 그대로 풀지 말고 화이트 있죠? 화이트로 얘를 싹 지워. 싹 지우고 여기다가 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이게 구껍질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잘 기억했다가 시험장 가서 떨지 말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균일하게 대전된 구껍질 내부에 대전 입자가 존재할 경우에 내부의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 전기력은 빵이다. 그러면 만약에 구껍질 바깥쪽이 아니라 구껍질 안쪽에 요 질량이 있으면
만유인력이 얼마일까? 자,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합시다.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가운데.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구껍질은 무수히 작은 질점들의 결합이다. 그럼 여기 질점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엄청 많죠. 다다다다 붙어 있겠죠. 다다다다 붙어 있겠지. 여기 엄청 많겠지. 그럼 각각의 애들이 다 땡기잖아. 각각의 애들이 다 땡기잖아. 당연히 얘는 다 질량이 다 DM이에요. 얘네들은 다. 거리는 다 R이야. 그럼 끝난 거지. 힘이 다 똑같으니까 다 뭐가 돼요?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 얼마? 0.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얘가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곳에 짱 박혀 있더라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껍질 정리다. 그래서 요거 약식으로 아주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 3분 만에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각도의 단위가 뭐죠? 각도의 단위가 우리 도 많이 쓰죠. 도 많이 쓰죠. 그죠? 도 많이 쓰는데, 자, 우리가 90도 뭐 아까 180도 할까요? 180도 라고 쓰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각속도 정의할 때 문제가 생겨요. 각속도 정의할 때부터 이게 조금 골치 아파요. 그때부터 각속도 할 때. 각속도가 일단 속도부터 합시다. 속도. 자, 우리 6학년 복습. 6학년 리뷰. 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안 하니까 나중에 뭐 수업 끝나고 나서 창민쌤 뭐 되게 어렵네 그러지 마세요. 6학년부터 리뷰하는 거야. 자, 속력은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13년 전에 6학년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저 공식을 여기다 써주셨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아직도 생생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쓸 때 속력은 V라고 쓰죠. V. S 안 씁니다. S는 스피드, V는 벨로시티.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제 V 쓰고, 그 다음에 거리는 쉬프트. 아니면 뭐 스페이스, 뭐 아무거나. 네. 시간은 타임.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오면은 수학쌤이 갑자기 이걸 쓰시죠.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교실 나가서 담배를 펴요. 빡세다 이거. 이렇게 점점 이제 수학을 싫어하죠. 아이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병진 속도예요. 병진 속도예요. 그 중1한테 병진 속도 그러면 애들이 우세. 병신아? 이러고 웃어. 상상초월이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합격생이 쌤 미치겠어요. 왜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제가 청력 얘기하는데 계속 웃어요. 왜요? 계속 걔네들 청력할 때마다 정력 그래요. 이러다고. 자, 병진 속력. 이거는 직선에 대한 빠르기. 시작.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친구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 회전의 빠르기. 그죠? 그걸 뭐라 그래? 회전 속력이라 그래. 회전 속력. 영어로는 앵귤러 velocity. 그죠? 앵귤러 velocity. 근데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 이렇게. 그러면 각속도는 뭐분의 뭘까요? 시간분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냐? 이제 각속도 기호는 이거 또 소문자 W예요? 아니면 그리스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마지막 글자. 순서 다 알아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 뭐 푸사이, 카이, 뭐 쭉 있잖아요.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는 뭐분의 뭐 T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럼 이제 퀴즈. 자, 철수가 심심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외로워. 친구로 사귀어야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2초 동안에 180도씩 움직여. 계속 돌아. 그러면 1초에는
네, 90도씩 도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외로워. 아, 외로워. 아, 외로워. 아, 외로워. 내년은 결혼해야지. 내년은 장가 가야지. 뭐 이래, 막 중학교 1학년이. 이걸 각속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봤는데, 아, 이게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요? 도퍼세컨 거야. 근데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 도퍼세컨 뭐예요, 도퍼세컨? 야,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말자.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네, 각도를 좀 새롭게 정의하자. 그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따라서요, 부채꼴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새롭게 정의하자. 그러니까 이게 호가 부채꼴 호의 길이에요. 도는 각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세타만큼 돌았을 때 호의 길이는 뭘 만족해요? R 세타를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꾸로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R분의 S, 그렇지. 그럼 이제 어렵게 보지 말고 각도는 뭐분의 뭐예요? 미터분의 미터인 거예요. 헐. 각도는 그냥 단순히 도로 표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차원상 보면은 거리분의 거리예요. 즉 랭스분의 랭스.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각도는 사실은 디멘전, 차원이 1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도 그놈이 그놈아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 그러면 아예 이거를 이용해서 각도를 다시 정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은 부채꼴 호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나눠버려. 그게 각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퀴즈. 한 바퀴 다 돌았다고 합시다. 그럼 세타는 R분의 2파이 R이 되는 거지 뭐. 근데 여기서 R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2파이가 되는 거야. 아, 360도가 아니고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럼 앞으로 360도 지도만하게 쓰지 말고 2파이를 360도로 하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일반인들한테 갑자기 의자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알. 네. 갑자기 이제 일반인한테 물었어. 2파이가 뭐예요? 물었어. 뭐라고 대답해요? 네, 2 곱하기 3.14요.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6.28이요 라고 대답하겠지.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예요? 한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야, 어떡하지?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어차피 얘가 단위가 뭐기 때문에 미터 퍼 미터기 때문에 쓸 때는 2파이 미터 퍼 미터로 써주자. 오케이? 그냥 2파이만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또는 2파이 1 이렇게 쓰면 되긴 되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또 못 알아먹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단위를 하나 만들어주자. 이걸 1이라고 하지 말고 미터 퍼 미터를 라디안이라고 하자. 해서 나온 게 라디안 단위예요. 그래서 라디안의 차원은 미터 퍼 미터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무차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해도 되지만 오케이? 좀 더 일반적으로는 미터 퍼 미터가 라디안의 단위다 또는 차원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새롭게 만들게 된 게 호도법이다. 네. 그러면 호도법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게 완전 좋아지는 거야. 이거를 도 퍼세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2세크. 그 다음에 봐봐요. 한 바퀴가 몇 도? 2파이죠? 그럼 반 바퀴는? 파이잖아. 그럼 파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퍼세크. 깔끔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편 이렇게 쓰면 그냥 퍼세크가 끝인가? 또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여기다 뭘 써주냐면은 라디안을 써줘요. 순전히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라디안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걸 쓰는 게 좋은 게 또 하나 더 있어. 그 진동수의 단위가 뭐죠? 프리퀀시죠. 그 프리퀀시랑도 이제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프리퀀시가 진동수예요. 이게 몇 번 진동하느냐. 이렇게. 그죠? 이게 뭐의 역수냐면은 주기의 역수예요. 선생님, 그게 왜 그래요? 간단하게 합시다. 자, 주기가 0.2초라고 합시다. 0.5초 합시다. 0.5초.
그러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2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역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느냐? 퍼세크가 프리퀀시의 단위예요. 그리고 그냥 여담인데 전자기파를 검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르츠. 전자기파의 가장 중요한 물리량, 절대 불변의 물리량이 뭐예요?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변하지 않아. 파장이에요? 속력이에요? 진동수예요? 진동수죠. 얘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야. 레드야. 얼마야? 4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야. 얘가 물속에 들어왔어. 뭐가 변해요? 따라서요. 속력이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진다. 진동수는 안 바뀌어.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기본 물리량은 프리퀀시야. 근데 전자기파를 검출한 사람이 누구야? 헤르츠야. 그래서 프리퀀시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각속도 구할 때 라디안 안 써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 헤르츠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물리적으로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디안 퍼세크를 많이 써줍니다. 보통은.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각도냐? 2차원 면상에서 각도예요. 그럼 이제 차원을 확장해서 3차원 면상에서 각도를 하나 생각해보자. 그게 이제 고체각이에요. 고체각. 그래서 고체각 얘기를 잠깐 합시다. 자, 2번. 고체각. 자, 고체각은 베스킨 라빈스 오늘 숙제. 아이스크림 숙제. 푸드 숙제. 적으세요. 푸드 숙제. 푸드 숙제.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 싱글컵 하나 사 먹어요. 숙제. 그리고 그거에 고체각이 몇 스테라디안인지 측정해 오세요. 숙제입니다. 자, 그 뭐가 이제 고체각이냐, 솔리드 앵글이냐. 솔리드, 가수 솔리드 아나? 혹시 여러분들? 이 밤의 끝은 너무 옛날인가? 너무 고인들 같죠, 그죠? 취소. 네, 솔리드 앵글 또는 입체각. 뭐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수박이 있다고 하면은 수박을 이렇게 잘라내. 그럼 이제 수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위에 이게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요 각을 이제 고체각 또는 입체각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공태경 씨? 네. 뒤로 나가서 써서 들으세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내년에 그 태경 씨 합격수 있을 때, 첫날에 창민쌤이 이름을 불러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수석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고체각은 뭐냐면은 이 베스킨 라빈스의 각도를 고체각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2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추상적인 건데 그 이제 우리 부채를 피잖아요. 부채 누가 가져갔나? 있다. 부채를 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90도 핍시다. 그러면 요게 90도 또는 몇 라디안? 2파이 그러니까 360도가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 그러면 180도는 파이.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 두시면 돼요. 그러면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게 이제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근데 베스킨 라빈스를 갔더니 이제 여기를 한 90도가 되게끔 요만큼 해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생긴 거를 막 이따시만하게 줬어.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호도법으로 따지면 90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모양이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3차원에 맞는 이제 각도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선생님 90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차원답게 이제 3차원 각도로 명명해 주자. 그게 이제 고체각인데, 그럼 어떻게 명명할 거냐? 아까 호도법 얘랑 똑같아. 얘는 뭐분의 뭐였죠? 호의 길이분의 다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미터 퍼 미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차원 상황에서 2차원 상황에서 미터 퍼 미터였잖아요. 근데 지금 몇 차원 상황이에요?
3차원 상황이니까 고체각은 단위가 미터 제곱 퍼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차원을 이제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원이 늘어난 건 아니냐 또, 그죠? 결국은 차원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건 이제 몸에는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럼 이제 뭘로 정의 내느냐?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요렇게 이제 하나의 면이잖아요. 네, 그 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물어볼까? 퀴즈. 구의 입체각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r제곱분의 4파이 r제곱이니까 약분하면 4파이 이렇게. 그럼 지나가는 행인 100명한테 물었습니다. 4파이가 뭔가요? 4 곱하기 3.14요 라고 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자? 미터 제곱 퍼 미터 제곱. 너무 길어. 그 라디안은 아니야. 되게 좀 스테한데? 네, 스테 라디안. 뭐 이렇게 명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겁질 정리 간단하게 약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책 좀 참고하면서 합시다. 자, 증명. 자, 이만큼 국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7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상을 약간 2차원틱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에 DA1이 이제 얘를 당기고, 얘를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DA2가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요거는 R1, 요거는 R2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는 DF1이라고 하고, 요 힘은 DF2라고 합시다. 따라서요. 미소 힘. 그 다음에 요거는 미소면. 그러면은 이제 얘 질량은 DM1, 요 질량은 DM2라고 합시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밀도 배웠죠? 밀도 얘기 잠깐만 합시다. 밀도를 리뷰를 합시다. 자, 우리 밀도 뭐라고 써요? 부피분의 질량. 그죠? 자, 따라서요. density. 그 다음에 얘는 볼륨. 볼륨을 높여라. 그죠? 여기는 mass. 이건 3차원 밀도예요. 그래서 부피, 질량, 밀도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다 3차원은 아니고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지? 시그마는 에어리어분의 매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바늘도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람다로 씁니다. 람다. 네. 요거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얘는 람다. 첫날이니까. 뭐 분의? 랭스 분의 매스.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밀크 A4 용지 쓰세요? 아니면 AA 쓰세요? AAA 쓰세요? 세균이 뭐 쓰세요? AAA? 이거 부자구나. 네. 뭐 하여튼 뭐, 그럼 왜 써요? 네, AA가 이제 두꺼워요. 뭐 이렇게. 그럼 다른 말로? 네, 면 질량 밀도가 커요. 뭐 이렇게. 다시 시작. 면 질량 밀도가 커요. 근데 뭐 AAA 그 A4 용지 말고 다른 뭐 밀크라든가 뭐 다른 거는 되게 얇으니까 나중에 프린트할 때 씹혀요. 그죠? 좀 이제 빳빳한 게 좋죠. 그거 얘기할 때 쓰는 게 이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럼 M은 뭐라고 쓰면 돼요? 로브이 뭐 이상한 드립 하나 치면은
질량은 로브다. 뭐, 이상하죠, 그죠? 네. 미리 경고 드렸잖아, 이상하다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시그마이. 그죠? 그럼 갑시다. 자, 이거 다 안다고 치고, 여기다 쓸게요. 저 화면 안 잘리게 잘 잡아주세요. 자, 여기다 쓸까? 네. 자, df1대 df2는 자, 만율력 공식 뭐죠? r1 제곱분의 g dm1 곱하기 m 대 g 곱하기 r2 제곱분의 dm2 곱하기 에 이렇게. 그래서 gg 치고 mm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r1 제곱 대 r2 제곱. 그럼 d1 dm에다가 뭘 쓰냐면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똑같이. 그래서 시그마 곱하기 da1 dm2도 시그마 곱하기 da2. 시그마는 균일하다라고 가정해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날리고 봤더니 얘가 뭐냐면 고체각이에요. 고체각. 그래서 얘는 여기에 고체각 d 오메가1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여기에 고체각 d 오메가2예요. 그래서 얘는 d 오메가1분의 d 오메가1 대 d 오메가2. 근데 알고 봤더니 막꼭지각이야. 똑같이 2차원처럼. 그래서 얘는 1대1.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네, 그냥 이제 집에서 그냥 한번 쓱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퀴즈 1번. 자, 다음 각 지점에서 전기력을 한번 구해보셔. 자, 여기 껍데기가 안쪽에 얼마? Q1.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껍데기 얼마? Q2. 자, 첫 번째. 여기 중심에서 R1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에서 네, 점전화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의 전기력을 받느냐. 자, 일단은 Q1을 뭘로 봐도 된다? 점전화로 봐도 된다. Q2는 무관하다. 왜냐? 이 점전화가 어디 안에 있어요? Q2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Q2한테는 힘을 안 받아. 피노키오 생각해요. 피노키오 고래한테 잡혀 먹기 전에 되게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는데 막상 먹히니까 고래 안에서 이제 호롱불 켜놓고 이제 야, 고기 맛있네.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게 구껍질 정리예요. 아셨어요? 다시 요 점은 Q1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Q1을 뭘로 보고? 점전화로 보고 계산하면 되고, Q2는 무관하니까 내비두고. 네.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 얼마? 시작. R1 제곱분의 K. Q1 곱하기 Q. 이렇게 끝.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자, 이제는 이만큼 떨어진, R2 떨어진 요 점에 Q가 있대요. 자, 얘는 얼마니? Q1하고 Q2를 둘 다 점전화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시작. Q1하고 Q2를 둘 다 점전화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작. R1 제곱분의 K. 그 다음에 Q1 그리고 R1 제곱분의 Q2. QQ 이렇게. 미안. R2. 요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시고. 자, 이게 더했어. 무슨 원리? 그렇지. 중첩의 원리.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구껍질 정리 쓰고 중첩의 원리 쓰고 그런 식으로. 네, 끝. 자, 퀴즈 2번. 네. 자, 특이라고 적어 두시고. 특. 금요일 날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학생들은 막 이제 특 도장 파기도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이면 좀 재밌게 공부하려고 제가 특하면 도장 쿵 찍고 막 이러던데. 뭐라도 공부하는 재미를 만드셔야 돼요. 네. 자, 퀴즈 2번. 자,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이며 밀도가 균일한 지구 내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은 후에 아주 작은 구멍 형광펜 출제자 의도는 근사 어떻게 무시하시오. 아주 작은 구멍 출치시고
출제자 의도는 근사. 구체적으로 무시하시오. 그래서 구멍 없다고 보시면 돼. 영구 알아요? 영구? 심형래. 개그맨 심형래. 영구 없다. 이거 알아요? 네. 그만합시다. 아주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질량이 스몰m인 돌멩이를 낙하시킨다. 돌멩이는 단진동한다. 형광펜. 단진동한다. 이를 중력진자라고 부른다. 형광펜. 잘 기억해 두시고 한 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10년 됐어요. 10년 됐으니까 또 나올 때가 됐죠. 주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일단 단진동 한다고 했으니까 힘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힘 받아야지 단진동 하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사고의 흐름은 의식의 흐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시면 안 되고, 아, 힘 받네. 아,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을 F는 MA로 세우겠구나. 그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은 이게 사실은 뭐냐? 미방이에요. 미방. 미방 특강 다 듣고 오시고. 네. 그래서 세우고 요거 하고 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힘 쓰는 거예요. 힘 쓰고 여기다가 MA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 바깥쪽에서 만유력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지구 바깥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 라지엠, 라지알. 그 다음에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인공위성이 있어. 얘 만유력 얼마게? 맞춰봐요. R제곱분의 G, 라지엠. 근거가 뭐예요? 근거. 저 그렇게 배웠는데요. 배운 적 없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질점 대 질점 1대 이거다. 이거 배웠는데. 얘는 꽉 찬 구인데, 꽉 찬 구. 스페어인데. 스페어는 이거 바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뭘 써야 되냐면 구껍질 정리를 쓰셔야 돼. 양파 알아요? 양파 까봤어요? 태경씨, 양파 까봤어요? 까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나오지. 그 하나가 뭐예요? 구껍질이지. 따라서요. 구는 기하학적으로 구껍질의 집합이다. 기억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구는 구껍질의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구껍질 엄청 많은 구껍질. 각각의 질량은 다 DM. 선생님 엄청 많다고 해서 놓고 왜 3개만 그렸어요? 팔 아파서요.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 놈은 사실은 요 초록색 구껍질이 봤을 때는 자기 바깥쪽인 거야. 그죠? 그럼 이 초록색을 마치 뭘로 두고 또는 초록색은 뭐처럼 행동한다? 그치? 자기 질량 중심에 또는 원점에 질점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죠? 구껍질이면서 비겁한 놈. 그 다음에 주황색. 자, 주황색은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질량 중심에 또는 원점에 자기가 질점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죠? 그럼 결국은 만유력은 R제곱분의 G DM M의 무슨 그랄? 인테그랄인데, 자, 이제부터 수학 들어갑니다. 자, 적분. 자, 긴장하세요. 고2 수학. 자, 고2 수학. 틀리면 오늘 점심 굶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 3dx 1부터 2까지 어떻게 돼요? 상수 3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2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네, 안 나면 어떡해? 그거 찾아봐요. 그냥 또 교보 가서 뭐 저 수학의 정석 찾으러 간대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G 상수죠. 그러면 적분 밖으로 빠져나가. 그리고 이 껍질 3개들은 R 값이 다 같지. 적분 밖으로 빠져나가. 그 다음 스몰 m 이거 상수죠. 밖으로 빠져나가. 안에 누가 남아요? DM 남지. 그러면은
인테그랄 dx가 뭘로 됐듯이 x가 됐듯이 인테그랄 dm은 라지 m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r제곱분의 g 라지 m 이렇게 되더라. 끝. 짝. 짝꿍하고 같이 얘기해봐요. 짝서대 할 때. 쌤, 저 짝 없어요. 그럼 엄마랑 해, 엄마랑. 엄마, 내 짝이 되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아냐면은 지구 외부의 만유인력을 알아요. 근데 뭐를 몰라요? 지구 내부의 만유인력을 지금 찾아야 돼. 왜냐면 이제 구멍 파서 거기다 빠뜨렸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푸는 방법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아. 비슷해.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우선 지구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r만큼 떨어진 요 점에 질점이 있어. 지구는 라지 m에다가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요. 동심원을 그려요. 이거 동심원이에요? 동심구예요? 동심구지. 그죠? 동심구예요. 동심구 되게 이렇게 그려. 아시는 분들 자꾸 따라 하시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우스면. 가우스면. 그래서 가우스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 국껍질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국껍질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요. 그렇게 보면 안쪽에 있는 국껍질들은 마치 뭐처럼 행동해요? 그치? 이 원점에 마치 질점인 듯 질점 아닌 질점. 이것도 너무 오래됐다, 그죠? 최근 1, 2년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점으로 행동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의 질량을 m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가 얘한테 주는 힘은 얼마냐? r제곱분의 g m인 m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 가우스면 바깥쪽에 있는 국껍질들은 이 질점한테 힘 줘야 안 줘요? 못 줍니다. 그죠? 네, 못 줘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근데 뭐는 가정하냐면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말인즉슨 전체 라지 m 대 그다음에 저기 이제 가우스면 내부의 m인 은 뭐랑 비례하느냐? 부피에 비례한다. 즉 3분의 4 파이 라지 r 3승 대 3분의 4 파이 스몰 r 4승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분하니까 이렇게 3, 3, 4, 4, 파이, 뭐 이렇게 뭐 드립이 되게 많은데 하나씩 합시다. 첫날에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씩 합시다. 뒷동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으면 스몰 r 제곱 g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가 들어가지. 얘가. 그래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우리 6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의 라지 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스몰 r이 또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남는 거는 라지 r 3승분의 g 라지 m 그 다음에 스몰 r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유 인력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 물으면 안 돼요. 암기.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잖아. 맘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암기. 또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창민쌤 뭐 수업을 암기식으로 하네. 그러면 안 돼요. 암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냥 계속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에요. 힘. 그러면 이제 뭘 세우느냐? 운방 세요. 운방. 따라서 운동 방정식. 그래서 여기다가 불러보세요. 시작. 라지 r 제곱분의 gmm 곱하기 r. 다시 시작. 라지 r 3승분의 gmm 곱하기 r은 ma. a는 d제곱 r 오버 dt제곱. 왜냐? 원래 가속도는 뭐를 시간으로,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고, 그리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결국은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2차 미방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미방 특강에서 다 했으니까 그냥 바로 답을 쓸게요. 자, 이게 뭐랑 똑같으냐? 뭐랑 등가냐? F는 MA랑 얘랑 똑같아요. 영수자라고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년에 이제 고삐리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이거는 질량하지 말고 관성. 오케이? 관성. 그 다음에 얘는 탄성.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이제 방학 되면은 이제 집에서 밥 많이 먹으면은 살찌잖아. 그럼 엄마 심부름 잘 해요? 하기 싫어져? 하기 싫어져. 그럼 엄마 뭐라 그래? 엄마가 이제 물리 안 배웠으면은 아유 게으른 놈. 그러고 물리 배우셨으면 아이고 관성이 많이 커졌구나. 이러고. 탄성은 엄마 잔소리의 강도죠. 빨리 가! 용돈 줄여버린다! 그럼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그때 이 녀석의 주기는 2파이 루트 탄성분의 관성. 탄성분의 관성. 무슨 말이에요? 관성이 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확실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면은 학기 중에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야 슈퍼 가서 뭐 저기 뭐 두부 한번 사와라. 뭐 사와. 근데 이제 방학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파 하나 사와라 그러면은 뭐 한 3시간 뒤에 오죠. 그죠? 관성이 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다음에 탄성이 크면 시간이 짧아. 그죠? 강하게 잔소리를 딱 해줘야 공부를 하세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공부하면 오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뭐 열심히 하지.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자, 물리는 땡땡땡이다. 대칭성 양무이다. 그러면은 이 운동 방정식 얘랑 봤더니 어때요?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은 얘는 뭐다? 관성이죠, 관성. 그죠? 관성. 이 관성. 얘는 탄성인 거야, 탄성. 얘가 용초 상수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탄성분의 관성 해서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2파이 루트 GM분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지구 반지름 얼마예요? 6,400km. 창미쌤 생일 언제예요? 6월 4일. 제 주제곡이 당신은 물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구 질량은 6 곱하기 10에 24승 kg. 혹시 이 정도 질량 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이 정도 질량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그 사람한테 다 땡겨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만유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11승. 다 집어넣어. 네. 얼마 나오냐? 84분. 그러니까 미니트로 바꾸면 84분.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는데 반대편까지 가는데 몇 분? 42분이에요. 42분. 그래서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 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땅굴 딱 내려가면은 반대편에 저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몇 분? 42분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오늘 점심 어디로 갈까? 야, 뭐 아르헨티나 가자.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오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지구 관통 열차라고 하는데 우리 죽기 전에 꼭 한번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으면 싶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특이에요, 특. 그치, 마이너스 원래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미방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날 뭐라고 시험 쳐요?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야죠. 제가 틀리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죠? 원래 이게 이제 정확하게 미방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다 붙어야 돼. 쌤, 그럼 다음 주에 마이너스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세모. 반점만 드릴게요. 자, 퀴즈 3번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